혹시 거울 보다가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고 놀란 적 있으세요?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신호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회복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신호는 감정 변화입니다. 혹시 요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쉽게 올라오고 말다툼 후에 내가 왜 이렇게 예민했지?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만 봐도 욕이 튀어나오거나 배우자가 조금만 잔소리해도 버럭 화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이 되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변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세대 연구에서도 45세 이후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대부분이 호르몬 불균형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화가 잦아지면 몸 안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주 분비된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온몸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 관절, 심지어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작은 짜증이 쌓여 결국 노화 속도를 높이는 거죠. 혹시 요즘 아침에 손가락이나 무릎이 뻣뻣한 느낌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UCLA 의대 연구에 따르면 50대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20년 후 기억력 저하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의 작은 감정 폭발이 미래의 뇌 건강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감정 변화는 호르몬과 염증이 시작됐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해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화날 때 입천장에 혀를 붙이고 6초만 버티세요. 뇌과학적으로 편도체가 진정되면서 이성이 돌아옵니다. 둘째, 차 안이나 책상에 카카오 70% 이상 다크 초콜릿을 두세요. 세로토닌을 빠르게 높여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셋째, 항염식품을 매일 챙기세요. 고등어구이, 견과류 한 줌,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염증을 낮춰줍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침 몸의 뻣뻣함입니다. 20대나 30대에는 벌떡 일어나던 몸이 지금은 허리나 무릎이 뻣뻣해서 5초는 지나야 제대로 일어나지 않나요? 혹시 손가락도 뻣뻣해서 주먹 펴는데 시간 걸리시나요? 핸드폰 잡으려고 손 뻗었는데 손가락이 마치 녹슨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 느낌 말이에요. 서울대 연구팀의 10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고 답한 50대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절 질환 발병 위험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 사이의 윤활액이 줄어듭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버려 아침에 마치 녹슨 문짝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죠. 게다가 몸속 염증이 높으면 이 뻣뻣함은 더 심해집니다. 혹시 계단 오를 때도 무릎이 뻑뻑하거나 오래 앉았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펴지지 않는 느낌 있으셨나요? 그럼 이미 전신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신호에서 말씀드린 만성 염증 기억하시죠?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관절을 공격하는 겁니다. 손가락, 무릎, 허리무. 염증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약한 곳을 찾아가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8년 이상 많았다고 해요. 결국 아침 몸 뻣뻣함은 전신 염증과 관절 노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책은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침대 옆에 골프공을 두고 아침에 발바닥으로 1분만 굴리세요. 관절과 혈액순환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자기 전 5분 스트레칭, 특히 허리와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유튜브에 중년 스트레칭 치면 좋은 영상들 많아요.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윤활 작용도 돕고 체온도 올려줍니다. 저도 이거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으악 소리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느 부위가 가장 뻣뻣하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단어 회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배우 이름이 뭐였지? 혀끝에 맴도는데 안 나온다.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뭘 꺼내려 했더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대화하다가 그거 있잖아, 그걸로 하는 거 이렇게 단어를 빙빙 돌린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사실은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40대 후반부터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10년 후 기억력 저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원인은 2가지입니다. 첫째, 뇌 혈류 감소.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기억을 꺼내오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오고 단어를 조합하는 부위거든요. 혈액이 제대로 안 가면 뇌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기능이 약해집니다. 둘째, 신경 연결 약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쌓이면 뇌세포 간 연결이 느슨해져 정보는 저장돼 있어도 꺼내오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나왔죠? 염증이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신호에서 계속 나온 그 만성 염증이 뇌까지 침투하는 겁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는 정보인데 꺼내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50대의 단어 회상 장애를 방치한 사람들은 20년 후 기억력 관련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 배우 이름이 뭐였지? 하고 있다면 미래의 뇌 건강의 신호가 켜진 거예요. 혹시 요즘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시나요? 약속 시간을 자꾸 까먹으시나요? 그럼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건 뇌혈류 감소와 뇌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해결법은 뇌 자극입니다. 첫째, 신문을 하루 10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언어, 청각, 시각 중추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둘째, 주말에 새로운 길로 산책해보세요. 뇌가 새로운 공간을 기억하려고 혈류를 확 올립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세요. 외국어, 악기 뭐든 좋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활력을 유지해요. 넷째, 등푸른 생선과 단백질을 잘 챙겨 드세요. DHA와 오메가3가 뇌염증을 낮추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최근에 단어가 잘 안 떠올라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노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3가지 신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화가 자주 나고 감정 조절이 힘들다. 이건 호르몬 변화와 염증의 신호입니다. 입천장에 혀 붙이기, 다크초콜릿, 항염식품으로 해결하세요. 둘째,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 이건 관절 윤활액 감소와 전신 염증의 신호입니다. 골프공 발 마사지, 자기 전 스트레칭, 아침 따뜻한 물로 해결하세요. 셋째, 이름이나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 이건 뇌혈류 감소와 신경 연결 약화의 신호입니다. 신문 소리 내어 읽기, 낯선 길 걷기, 새로운 취미, 등푸른 생선으로 해결하세요. 이 3가지는 모두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그리고 모두 만성 염증이라는 공통 원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해결해도 나머지도 좋아집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신호가 몇 개나 있으셨나요? 늙는 건 자연스럽지만 빨리 늙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바뀔 기회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3개월 후 거울 속의 당신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빛나는 순간 슈퍼모먼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